네, 미스터 진단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1부 뭐 순식간에 끝났죠? 그러게요. 진단 쭉쭉쭉 하다가 네. 9시 반에 딱 고용 보고서 결과 확인을 하고 그래야 그 되고요. 해석까지 바로 실시간으로 들어보고 맞아요. 정말 다이내믹한 1부가 지나갔습니다. 네. 자, 2부에서도 정말 발빠른 종목 진단 그리고 또 후반에 드릴 말씀이 또 있을 테니 그렇죠. 예. 네, 오늘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종복 특집 스페셜 기대를 계속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지금 200명이 넘는 분께서 잠깐 물 마시고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민재님께서는 S&T 모티브 종목을 올려주셨고요. 예. 또 우상향님께서는 토마토 애청자인데 금요 진단을 처음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이 금요일에 미스터 진단 자주 오셔야 될 텐데요.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괜찮아요. 그렇죠? 아주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화자찬 프로그램. 그렇죠. 자기 PR 시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런 것도 PR이에요. 이제 점점 뻔뻔해져요, 저도. 그래요. 마로니의 입세님께서는 고구마 네. 심으셨다고 합니다. 네, 하이아님도 와주셨고요. 네. 프레드 K님께서도 와주셨고 처음 뵙습니다. 새로운 분들도 계속 반가워요. 함께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네. 자, 1부 그리고 2부까지 여러분 종목 진단 쉼없이 도와드리거든요. 예. 1부에서 신청했다가 에이 안 됐네 나 이제 그만할래 네. 이게 아니고요. 2부에서도 있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서 종목 진단 가능하고 신청이 맞아요. 02-325-8200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계속 연락 주세요. 전화 추천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계속 저희 종목 진단을 가볼 텐데 가보죠. 2부의 첫 번째 종목은 네.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오나단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군요. 어떤 겁니까? 자, 오나단님, 안녕하세요. 미래 나노텍입니다. 라고 아하. 보내주셨는데 네. 매수 가격 14,700원입니다. 20%. 지금 최근에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예. 걱정을 좀 하고 계신 게요. 너무 고점에 잡은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대응 방법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 차트 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보이시죠? 야. 최근 들어서 미래나노텍 이 종목이 네.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딱 그런 시점 같아요. 그쵸. 네. 너무 높이 올랐어요. 뭐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말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 주가가 높으면 부담되기 마련이거든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예.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지 우리 네. 이종복 전문가께 맡겨보겠습니다. 엽. 전문가는 미래나노텍 많이 좀 올라왔는데 이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 들어가셨어요.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잘 참고하시고 다음부터는 한번 투자 습관을 고쳐보세요. 제가 미래나노텍이라는 주식이 이게 라떼 얘기 좀 하면서 갈게요. 긴장을 좀 풀어드려야 되니까. 2021년도 초반에, 그러니까 이제 2022년도 말고 2021년도예요. 그때 날밤 새우면서 방송하고 그럴 때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2021년 유망주로 얘기했던 주식 중에 하나인데 그게 어쨌든 부각이 돼가지고 그때 그 당시 이 주식의 가격이 5,000원대 막 이 정도밖에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18,000원까지 올라갔고 아까 어떤 분이 기아자동차 10년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을 때도 제가 어떤 얘기했고 그다음에 종목을 진단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생기고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는 요인이 부담 가서 고점에서 안 빠진 주식들이 지금은 불리하다 이런 말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죠. 근데 이 주식은 안 빠진 게 아니고 6,000원에서 18,000원까지 또 3배가 급등을 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본인이 매수를 해고 14,700원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매수를 하고도 불안한 주식은 이미 심리에서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어떤 주식을 샀어. 그러면 천둥 번개 벼락이 치는 어떤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주식시장이 막 급락하고 막 그래도 처음에는 푸근한 주식을 사세요. 그게 심리에서 이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미 매수하자마자 막 불안한 그런 위치에 있는 주식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신법 하나 말씀드렸고 제가 마켓텐도 하지 않습니까? 마켓텐에서는 미스터 진단을 홍보를 자주 해요. 근데 미스터 진단에서는 마켓텐 얘기를 안 하지만 잘 안 하는데 왜냐면 매일같이 하니까 이게 9월 22일 날도 그다음에 9월 28일 날도 조심하라고 했었던 주식이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미래나노텍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9월 23일 여기 9월 23일로 보이죠? 미래나노라는 것만 치면 되는데 우선 여기 보면은 여기 딱 미래나노텍 금양은 지금 따라가는 자리가 아니고 이런 쪽이 움직일 때 펫배터리를 본다. 그래서 제가 유일 에너테크는 좋게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 여기 보면 이게 9월 28일이거든요. 날짜 보여줄게요. 이것은 마케텐에서 한 내용을 속기로다가 그냥 그대로 적은 거거든요. 9월 28일 보시면 이제 미래나노텍은 경계하셔야 돼요라고 딱 들어가 있죠. 딱 그 자리예요. 보세요. 9월 28일이면 분차트를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 날이죠. 여기. 이종복이 방송은 10시 45분에서 11시. 여기 16,600원 막 이 자리. 여기서 쭉 밀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이건홀딩스가 좀 2% 올랐어요. 이 좀 불안한 장에서. 이건 MC가 이런 거 한 번씩 코멘트 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뭐 전문가님이 뭐 미래나노텍 경계하라고 했는데 급락 나왔다. 그 다음에 뭐 에너지 관련주에서는 현대일렉을 찍어서 얘기해 줬는데 이런 장에서도 신고가 간다. 사실 좀 바랬는데 얘기를 안 해.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미래나노텍이 거기서 내리꽂혀서 다시 올라갈 때 이제 그 지지가 깨지면서 급락이 나왔죠. 올라가는데 거기가 저항이잖아요. 그런 주식을 사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샀는데 매수 타점을 못 잡은 거고 지금은 이런 주식은 조심해야 되는데 이걸 물었으니 불안하시겠죠. 그렇지만 희망 드릴게요, 다시. 주도주는 외봉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쌍봉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뭐 한 13,000원 수준 정도로 순간적으로 밀릴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때 올라갈 때 이거 고점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왜냐면은 이미 시세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주식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본전 근처 아주 깔끔하게 매도 후 미련 버리시고 나중에 12,000원대 쪽으로 밀렸을 때 11,000원대 쪽으로 밀렸을 때 여기서 매수하는 거죠. 여기서 매수해서 다시 15,000원 부근에 매도하겠다고 보고 못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금 위치는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주도주기 때문에 매도 기회는 있을 겁니다만 매수하시자마자 불안한 심리 한번 얘기해 드렸고 특히 마켓텐에서 조심하라고 했던 최근에 그죠? 그런 주식이었는데 앞으로는 마켓텐도 같이 보시면 공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큰 손실 보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주도주를 산 거는 인거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전 근처에서 팔도록 노력하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나노텍 이렇게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깊은 이거는 사죄의 말씀을 이종국 전문가에게 드리고요. 네, 네. 이거네커가 실수를 많이 했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전문가님이 너무 그 기억력이 좋아요. 저는 그 데이터를 저렇게 다 갖고 계신 걸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가 당연히 그 있으면 해야 되는데 저도 다 기억이 안 나서 조금, 앞으로 기록해 두세요. 예, 조금 정말 힌트 좀만 주시면 제가 사전에 좀 할게요. 저 앞에 있는 거 모닝쇼도 해야 되고 바쁘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 두 분 사이 예. 제가 잘 응원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자,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미래나노텍 조금 아쉬운 그 접근이 됐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조금 아쉬움을 떨쳐내시고 일단 잘 나르세요. 매도해 보시고 좀 낮아졌을 때 그쵸. 12,000원, 11,000원까지 좀 내려왔을 때 새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나다님께서 신청해 주신 종목이었고요. 꿈이 이루어졌다 감사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쪼록 이 내용들 꼭 감안을 해두시고 네. 나중에는 큰 수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미래 나노텍이었습니다. 네. 이건홀딩스 정말. 매주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잘 이제 가게 볼게요 이제. 매일 오면은 새벽에 이건홀딩스 한번 보고 시작을 해야겠어요.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튜브만 좀 해드렸으니까 요거에 좀 전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연결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이 되십니까? 네, 지금
한 4종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네. LNF 네, 네, 좀 높게 산 것 같아가지고 참 좋은 종목이긴 한데 그렇죠, 평가 항상 그렇죠. 좋던데 맞아요. 주가가 좀 내려왔어요. 자, 지금 제가 얼마에 이거 사셨어요? 작년에 네. 몇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좋게 봤는데 네. 좀 이제는 좀 너무 많이 계속 떨어지죠. 예. 경계가 좋은 되실 좋은 듯해요. 시절인데 가는 건가? 네. 아, 이 회사가 뭐 네. 나쁜 회사라고 말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뭐 주가가 좀 내려오다 보니 리포트를 많이 저도 읽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내려오는데 또 장사 없거든요. 이게 투자 심리가 또 확 또 위축이 됩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얼마에 사셨을까요? 24만 8천 원이요. 23%. 높을 때 사셨네요. 네. 그렇죠. 이게 한 6월쯤 사셨어요? 네? 6월쯤 사셨나요? 아니요. 이거 8월 8월. 중순경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매수하시고 그 쭉쭉 계속 내려온 거네요. 거의? 이 걱정이 되죠, 이러니 참. 네. 최근에 또 너무 또 가파르게 또 떨어지고 그래서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LNF 관련해서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제가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제가 그때 샀던 그 코스피 지수가 2,500인가 그때 그랬는데 네. 그러면 이 금액이 오려면 다시 2,500이라는 코스피 지수가 와야 되는데 그게 못 올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2,300, 2,250이 되려면 네. 이 금액까지는 못 올 것 같아요. 저는 전문가 아니고 이제 1년 했는데 그러니까 뭐 1년 지수가 뒤에 올라가야 종목도 네, 분위기 그래서 타면 같이 이종국 올라가고. 전문가님 예. 저 팬인데 예. 너무 영광스러워요. 여기서 제가 상담받게 돼가지고 와,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또 공부도 너무 하시면서 이렇게 자상하게 네. 꼼꼼하게 예. 예 너무 잘해주세요. 네,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정말 좋아가지고 점점 입이 웃으시잖아요. 자, 그러면은요, LNF, 어쨌든 높은 가격에서 이제 어떻게 좀 우리가 해봐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하고 연결해 드릴게요. 전문가님, LNF 진단해 주세요. 권불 10년, 화무 11홍. 10년간 천하를 호령했으니 이제 좀 쉴 때도 되었노라. 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LNF. 여보세요? 네 맞아요. 저도 그 종합 2,500 말씀하시고 그러시는 거 보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자상하기보다는 좀 화끈한 스타일이고 꼼꼼한 건 맞고, 근데 제가 자상하다라는 소리 들으니까 우리 아들들은 아빠한테 자상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상하다는 얘기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 굉장히 고맙습니다. 부드럽게 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잘해주세요. 정말 설명을. 잘해주죠. 뭐 네. 일반인들이 그죠? 다 수익 내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열릴 때가 이제 그게 문제인데, 일단은 보세요. 종합이 2,500 수준, 본인이 하신 쪽이면은 주가가 나쁜 건 아닌데, 제가 유독 그 왜 에코프로비엠은 마켓텐에서도 그렇게 좋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다른 주식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LNF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센 주식이기 때문에 이제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이런 종목이 물량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종합이 조금 반등 나오니까 17만 원권에서 다시 올라오는데, 제가 이분한테는 딱 그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주식을 사실 때 가장 어중간한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25만 원. 그러니까 10,000원에서 2만 원짜리 주식은 1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권에서 물리는 게 제일 안 좋은 습관. 어떤 걸 잘 하셔야 되냐면 12,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12,00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매수하면 10,000원이라는 게 심리적인 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지지를 하고 올라가면 12,000원을 넘어가면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규칙과 원칙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25만 원이 아니고, 차라리 만약에 이 주식을 살려면 어디에서 샀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22만 5천 원 수준. 차라리 22만 5천 원 수준 정도의 단가를 맞추도록 노력을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 25만 원 근처에 있는 주식을 살 때는 내가 그 주식을 1,000주를 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거기서는 500주만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주가가 밀려서 막 밀리고 그러면 22만 원대로 왔을 때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한번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빠지면 거기서 500주를 더 사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만 지켜도 절대 손실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꺾였어요. 추세가 꺾였고 241선마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하락 N자형을 줬기 때문에 리바운드가 나오는 거고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세게 가면 22만 5천 원까지도 와요. 그러니까 25만 원 근처에서 물려버리니까 22만 5천 원까지 왔을 때부터가 저항의 역할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인상 깊은 게 2,500을 못 넘어갈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말 정말 좋은 말이거든. 이 주식이 25만 원을 넘어가려면 장이 진짜 2,500을 넘어가는 그런 강세적으로 반등이 나와야 돼. 근데 그게 살아는 있어요.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다음에 미국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게 확인이 가야 되는 거지. 금리가 4% 수준에 왔을 때 실업률이 3.7대로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수세가 몰리려면 LNF 같은 거에 몰려야 되는데 이제는 LNF는 추세 자체가 박스권. 2차 전지 배터리를 공략을 하시더라도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포스코 케미칼, 대보마그네 막 이런 쪽의 종목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 주식은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22만 원에서 22만 5천 원 수준으로는 반등 가능하다. 그 정도 지점에서 시장과 타협을 하셔라. 그리고 만에 하나 주식시장이 다시 되밀려서 흔들리게 되면 전저점 테스트로 내려갈 수는 있으나 여기서 버리기에는 이 회사가 너무 좋은 회사니까 20만 원 위에 있던 주식이 20만 원을 깼으니 다시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가격 법칙상 20만 원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관성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에서 22만 5천 원 수준에서 한번 타협을 보시고 섹터는 잘 골랐다. 그러나 종목 선택이 조금 아쉽다. 뭐 요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근데요. 예, 말씀하시죠. 아, 드려도 돼요? 아까 저는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그냥 느낌으로 하면 안 되는데 24만 8천 원까지는 못 올 것 같은데 아까 22만 5천 원. 네. 그거 말씀해 주신 거 맞을 건데 그 금액까지는 진짜 못 오는 거죠. 24만 8천 원까지는. 제가 좀 23%인데 쉽지 않죠? 금액이 좀 많거든요. 예, 제가 손실액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걸 선호하잖아요. 얘가 네. 24만 8천 원 가려면 네. 미국장이 12,000원을 가야 돼. 나스닥 12,000, 국내장은 300을 넘어가야 돼요. 300을 넘어가면 24만 8천 원 가겠지만 국내장에 저는 이게 지금 얘기 나가면 안 되는데 300에서 안 305 오겠죠. 수준 정도의 이 주식은 22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네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세 패턴상 이런 식의 추세 패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꼭대기인데 여기까지 가려면 종합이 세게 반등이 나와야 된다고. 요렇게 기대는 할 수 있어요. 네네. 22만 5천 원을 잘 기억하시고 여기서 네네. 절반 정도 줄이고 나머지는 뭐 그죠? 그렇게 하셔도 되긴 되겠는데 저는 LNF는 너무 많이 올라서 월봉을 그렇죠.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주식이기 때문에 월봉상 21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건데 5일선을 크게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22만 5천 원도 좀 제가 좀 높게 얘기해 드린 거예요.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LNF는 네. 종합이 반등이 300쪽으로 가게 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300쪽으로 반등할 확률은 있는데 네. 제가 CPI를 보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라 CPI가 시장에서 실망을 안 주면 22만 5천 원까지는 뭐 저는 이 종목 이름이 있으니까 얘기해 드릴 수 있고 그거 이상은 신고가라는 얘기인데 네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 예, 많이 예. 됐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생각에 대한 결정, 전문가님 네. 얘기 들어보면서 좀 내리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저희 미스터 진단 애청자 한 번도 안 빼고 계속 보는데 그렇습니까? 처음으로 전화 너무 안 돼가지고 오늘 죄송합니다. 저희 너무 전화 한 대라. 감사드립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종목에서 손실을 좀 볼 것일 수 있겠지만 그쵸.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네. 다른 종목에서 냉정한 전략도 잘 챙겨 가신다면 또 수익 공부도 꼭 거두실 수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잘 네.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돈을 많이 잃어가지고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진짜 네. 공부 확실하다니까요. 진짜 나중에 꼭 더 빛을 잘 될 볼 수 겁니다. 있습니다. 예, 네. 힘내시고요. 또, 고맙습니다. 또 연락 주세요. 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자, LNF와 관련해서 네.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야, 월봉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리고 또 지금 뭐 투자하신 지 오래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장이 너무 좋았다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장을 갑자기 또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많은 특히 신규 투자자분들께서 아니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에서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한 종목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많이 남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일수록 조금 더 냉정하게 접근해서 전략적으로 잘라낼 건 잘라내고 네. 또 새로운 기회를 노릴 건 노려봐야 됩니다. 네. 이런 점 감안을 해주신다면 또 빛을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테니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같이 힘든 장에서는 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 손실이에요, 지금 장에. 아, 그렇죠. 내가 못나서 그런가? 아닙니다. 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진단 받으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만회할 수 있게 예. 또 현명하게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찾아본 종목인데요. 유튜브에 우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으로 가보죠. 자 우주님께서 안녕하세요 인사 주시면서 이 종목을 보내주셨는데 뭐예요? 엔터 대장이죠. 하이브입니다. 아, 이제 하이브 힘들어요. 하이브 참 어려운 시기거든요. 네, 힘들어요. 현재 주가 지금 12만 3천 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아하. 오늘도 6%가 넘게 내렸는데 그렇죠. 매수 가격 26만 5천 원입니다. 이거 어쩝니까 이거? 비중 15%고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이 떨어졌죠. 지금 이게 언제 때가 기록적인 됩니까? 저가입니다. 하이브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어요. 12만 오늘 1,000원까지 갔다가 왔는데 공모가 밑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이 상장 이후에 최저가를 가고 있는 상황. 이 방탄소년단의 불확실성이 정말 주가를 많이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고점 대비 70%가 넘게 빠졌거든요. 이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종복 전문가께 맡겨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종목 진단도 참 어렵네요. 어려운데, 네, 어려워요. 이거 하이브 어떻게 하죠? 죄송해요. 이게 이제 그 리스키한 주식들의 어떤 공통점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이게 이번에 15만 원을 안 깼었어야 되는데 15만 원이 깨진 게 우리 또 BTS님 방탄소년단 님자 들어가죠. 우러러 볼 수 있는 군 문제 또 이슈 나오고 근데 뭐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은 국방의 의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북한 때문에.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러면 눈치도 봐야 되고, 뭐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면은 뭐 좀 유연한 사고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게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파동상, 이게 1, 2, 3, 4, 5, 6, 7, 8, 9파동으로 올라갔죠. 올라갈 때. 1, 2, 3, 4, 5, 6, 7, 8, 9파동이거든요. 전저점을 안 깨고 버텨주면 이게 하나의 산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9 해갖고 9에서 슈팅이 걸렸고 1, 2, 3, 4, 5, 6, 7, 8, 9 해갖고 빠져 내려오면서 여기 저점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점과 저점이 기면 이게 이제 이따가 변곡점 얘기할 때 해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요 자리를 넘었기 때문에 요 자리까지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20만 원에서 22만 5천 원 정도로 최소 가격 법칙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었던 주식이에요. 여기가 지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라도 우리가 추세 패턴을 분석할 때 이 균형이 좀 맞아야 되는데 이걸 살짝 깼단 말이야. 그럼 이걸 살짝 깼다면은 이게 1이 돼가지고 이렇게 1, 2, 이게 3이 되고 4, 5파 진행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럼 10만 원대까지도 열려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저분 매수하신 건 26만 5천 원이니까 와 이거 진짜 대책이 없네. 이게 방탄소년단이 여기 보시면 불확실성 방탄소년단 BTS 입대 불확실성 하면서 이제 또 해필이면 또 약세장에서 이놈의 증권가들은 또 목표치를 처음에는 뭐 100만 원 간다고 떠들어댔다가 이제 그죠? 죄다 목표치를 하향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죄다.
이럴 때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 튀어나와가지고 목표가를 하향해요 또. 장 좋고 주가 올라갈 때는 그냥 허무맹랑하게 50만 원, 100만 원 얘기하고. 그래서 어쨌든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이 다니까 이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가버리면은 당연히 주가에는 불리하겠죠. 주가에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이 주식만큼은 우리 BTS님들 생각해서 좋게 이야기도 하고 싶고 하지만 우리는 또 냉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식은 냉정해야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엔터가 지금 전체적으로 시세가 좀 거시기 하고 추가 하락의 여지도 있어 보이고 가봤자 18만 원? 가봤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진단이거든요. 그거 이상은 아직은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만약에 BTS 입영 관련한 게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면 20만 원은 넘어가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18만 원 정도가 좀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목표, 아니 중기적으로는 18만 원 정도의 어떤 그게 맞지 않겠냐. 요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종복 능력 밖의 주식입니다. 하이브 진단을 아쉽네요.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께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뭐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상황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이브가 다들 뭐 아시다시피 역사적인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맞아요. BTS가 하이브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BTS 입영과 관련된 이야기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주가에 녹아들 것인지 확신하기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최대로 봐도 한 18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26만 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절에 대한 생각도 감안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8만 원도 단기가 아니라 중기적인 시각으로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점, 하이브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시점을 지나고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진단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국회에서 이게 엇갈리는 게 네. BTS는 거의 뭐 비틀즈급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 가게 해주는 쪽을 얘기하는 곳도 있고 네. 또 미국의 또 엘비스 프레슬리는 또 전설적인 가수 아닙니까? 네. 전설이지만 군대 갔다 왔다. 네. 이런 내용이 좀 둘 다 팽팽하게 있기 때문에 확실히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벽에 대한 뭐 기준도 그리고 뭐 여론도 잘 살펴야 되고 네. 참 복잡한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살펴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주님의 하이버까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주님에 이어서 네. 손절은 필수 오호. 님께서 한국전력. 예. 네, 요즘 또 전기값 올라갑니다. 가스값 올라가고요. 참 이게 여기 또 손실 나는 거 생각하면 안 올릴 수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손실이 나기 시긴 한데 손절은 필수. 손절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될까요? 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27,000원에 사셨는데 지금 19,000원이에요. 10%를 들고 계시는데 이 한국전력 관련해서도 오늘 차트가 왜 다 비슷하죠? 정말 볼 때마다 이게 실제 이야기가 맞는 건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미끄럼틀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최근에 갑자기 확 내려가든지 그래서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그런 뭐랄까 희망을 좀 갖고 싶기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한국전력 좀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한국전력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날 잡았죠? 맞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참. 그 대부분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주식이 요새 이렇게 신저가 가는 거를 거의 안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마켓텐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얘기하면서 그거 5월 달에 방송할 때부터 매도 의견 드렸던 종목들이잖아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였고 증권주, 보험주 다 대부분 업종 대표주들은. 근데 이제 보면 종목을 선택할 때 항상 보면 종목을 선택할 때 이제 기준이 좀 안 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좀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제가 봤을 때는 매일같이 시세를 안 보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물가 얘기 나오면서 직격탄을 맞은 거잖아요. 그
저기 뭐야 매년 여름 되고 전기 돌아가면 전기 돌아갈 때마다 어느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때마다 뭐 얼마의 적자가 난다 해서 전기세 인상해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막 이슈되고 막 그랬잖아. 그냥 있는 자체가 적자라. 그 전기세 인상하면 물가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가 나갖고 공공요금 올리는 것 때문에 여론 안 좋은데 한국전력이 전기세 올려버리고 막 그러면 또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일단은 안 하는 게 좋았던 거죠. 그런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질문하면 만세 부르고 또 제약주 질문하면 반토막이 났어도 이 종목의 의견을 정확히 얘기하고 이러는 이 종목이 BTS 종목인 하이브는 저도 이거는 제 능력 바뀝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지금 영상, 지금 이토마토 시청하시는 분들은 진짜 엄청 좋은 팁을 얻는 게 일단 이렇게 하는 거죠. 이슈가 있으면 피하라. 이슈는 피하라. 오히려 이슈의 중심에 있는, 그러니까 물가 대란의 인플레이션 대란이잖아요. 그러면 물가 관련주나 인플레이션 관련주를 봐야지. 물가와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보는 쪽은 피하라. 정부 정책을 선호하라. 정부 정책을 선호하라. 정책주를 선호하라. 국회의원 누구 관련주, 뭐 이 야당 관련주, 여당 관련주 당 쪽으로 붙지 말고 그 당에서 이야기하는 정책을 하라. 이런 것만 알아도 우리 BTS님, 방탄소년단님들 이슈, 그 다음에 그 한국전력 전기세, 전기료 인상 이슈, 그런 거는 일단은 하지 않는 쪽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27,000원, 19,000원이면 큰 손실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21,500원에서 22,000원은 제가 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21,500원에서 22,000원. 그거 이상은 이 주식은 단기, 중기적으로는 쉽지 않고 장기적으로 그러면 장기는 좀 길죠. 이런 걸 10년 보고 투자하는 주식이 되는 거죠. 아니 한국전력을 2만 원에 던지라고 하기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전기의 모든 걸 책임지는 회사인데 그죠? 2만 원대에 이걸 매도하시오라고 하는 건 그건 수준 낮은 전문가고 차트만 보는 거고 대신 이 종목은 이슈를 같이 얘기해 드리는 거잖아요. 이슈를. 그러면은 25,000원 정도까지는 이거 못 가도 무조건 가는 건데 문제는 25,000원 한국전력의 25,000원은 무조건 장기여야 돼. 뭐 1, 2개월 사이에는 꿈도 못 꾸는 거죠. 기본적으로 막 6개월, 1년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전문가님 나는 10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가져가세요. 그러면 3만 원대에서 팔겠죠. 최소 3만 원 이상에서는 팔겠죠. 그렇지만 한국전력은 어떤 이슈적인 걸로 우리가 봤을 때는 21,000원에서 2,000원 정도에서 줄이시고 더 잘 움직이는 종목으로 반절을 보시고 나머지 반절은 장기 투자하시면 1년 이상 보셔야 돼요. 최소 27,000원 이상은 갈 수 있어 보인다고 그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 깔끔합니다. 네. 꽃방어님 이거 보셔야 되겠어요? 네, 아까 10년 네. 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장기 종목은 이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선은 이제 비중과 관련해 가지고는 21,000원에서 22,000원 그리고 25,000원에 대한 이런 기준점을 잡아셔가지고 가격 전략에 따라서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장기예요. 1년 이상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은 필수지만 손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이었습니다. 네. 자, 저희 뭐, 아까 전에 하이브부터 지금 한국전력까지 종목 진단하는 동안에, 네. 모처럼 유튜브 채팅창에 스트리밍 수가, 함께 하시는 분이 270명대 넘어가기까지 했어요. 오랜만에 많이들 오셨습니다. 역시 오늘 이 종목 스페셜에 걸맞은 네. 참여자 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중간에 진단하시면서
피어라 하셨거든요. 저희는 300 가자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네요. 시장도 3천 가고 가자. 네, 우리 300명 가자. 수익 얻자. 이렇게. 네, 마지막까지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어디 가지 예.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자, 종목 진단을 하나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이번에는 겁니까? 전화 들어와 있네요. 전화 한번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소장님.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자,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예. 네. 자, 시청자님께서 아직 조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모양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쫄깃한 맛이 있어야 생방송이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님 말대로 이건 생방송의 묘미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증권통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을 보게 되면은 예. 종목들을 계속 올려주고 계십니다. 맞아요. 전화 지금 38분이지만 전화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 2부 때도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전문가님 나오시고 나서는 그렇죠. 2부 때도 계속해서 와주시고 있어요. 네. 자, 전화 연결된 것 같습니다. 바로 됐대요. 받아볼게요. 예.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아, 잘 연결이 들리시죠? 예, 예, 네. 자,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건가요? 제가 후성 종목을 좀, 네, 후성이요. 예, 예, 예.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제가 16,500원 샀습니다. 예, 비중 어떻게 되세요? 지금 20원을 5%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16,500원에 25%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12,400원까지 역시 뭐 시장 밀리면서 많이 좀 내려와 있습니다. 네. 예, 예. 예, 그러면 손실을 좀 줄여갈 수 있는 전략 알아보면 될까요?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이라서 잘 몰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세히 좀 알려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종복 전문가님, 후성입니다. 역시 후성도 최근 들어서 차트 계속 좀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인데 그러게요. 후성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좀 해볼까요? 이 주식은 저도 되게 선호하는 주식이고 최근에는 뭐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결국은 못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주식하시는 분들이 장이 밀렸을 때 이쪽에 그 7월달, 8월달 쪽 정도 이쪽에 있을 때 매수한 사람들은 원래 못한 건 아닌데 글로벌 경기가 저렇게 되면서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의 어떤 급격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것까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죠. 주봉, 월봉을 보더라도 이 주식은 올 만큼 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비중이 20%라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비중을 10% 내외로 샀다 그러면 이건 추가 매수지 뭐. 그죠? 근데 이게 20%니까 그리고 12,000원이고 다음 주 지수를 장담하기는 어려운데 16,500원이면은 딱 이 주식이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중기 이상으로 보시면 손실은 안 날 거예요. 근데 이 주식에서 이게 수익이 나려면 17,500원을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크게 넘어갈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거냐면 오히려 지수가 안 좋아서 밀려버리면 20%니까 30%까지는 괜찮은 주식이에요. 이런 주식은 안 살 이유가 없죠. 이렇게 좋은 주식이 다 빠졌으니까. 독보적인 회사니까. 대신 이게 안 빠지고 버팅기면 추가 매수는 반대. 그러면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서 16,000원 부근, 15,000원을 넘어서 이제 본인이 매수하신 가격 근처로 가면 절반은 매도. 절반은. 그리고 나머지는 보유. 그리고 이 주식에 최종적으로 이 주식을 팔 수 있는 가격 말씀드려 볼게요. 이 주식은 18,000원 언저리까지는 지수가 제가 이따가 좀 얘기를 하겠지만 지수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주면서 종합 지수, 저는 종합 지수로 얘기하지 않고 선물 지수로 얘기해요. 선물 지수가 310쪽으로 간다. 그러면 18,000원을 넘어가는 거고 선물 지수가 297에서 305쪽으로 간다. 그러면 본인이 매수하신 가격 정도는 갈 수 있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서 절반 팔고 만약에 계속 올라가면 17,500원에서 18,000원 갈 때 이익 실현 나머지 절반 갖고 있는 거 팔아버리고 만약에 본인이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서 절반을 팔았는데 밀린다. 그러면 땡큐 베리 머치. 밀리면 본인이 팔고 밀리면 다시 13,0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다시 사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 이 주식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결론 정리는 우리 진행자분들께 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정확히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후성으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매수하신 가격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거기서 절반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예, 예. 17,000원, 18,000원 정도까지 추후에 노려보시면 되겠네요. 네, 참고되셨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꼭 수익 보고 예, 나오시길 고맙습니다.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선장님. 네. 자, 이렇게 후성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아유. 제가 정리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알아들으셨어요. 왜? 그러게요. 잘해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정리를. 오늘 전문가님 지금 생수 드링킹 하고 계세요 예, 지금. 오늘 뭐 정말 열심히 아, 해주고 계시는데. 자, 전문가님, 아직 뭐 지금 지칠 때 아닙니다. 더 아니, 남았어요. 그만 네. 찍찍질해요. 안 됩니다. 힘들잖아요. 힘내셔야 돼요. 우리보다도 연배가 높으신데. 아니, 나 괜찮다. 이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었어요? 네, 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마이갓. 자, 시간 좀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종목 진단도 종목 진단이지만 네.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방점을 찍어보죠. 자, 전문가님,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어느 때보다 그 판단이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장의 그 대바닥의 시기가 언제지, 아하. 변곡점에 대한 이런 특징들, 시장 얘기 좀 전해주세요. 예, 제가 최초 공개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원래 저는 바닥이라는 말, 대바닥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우선 제가 타진을 한번 해 드려 볼게요. 그리고 지금 계속 제가 설명하면 되는 거죠? 네. 네. 달려주세요. 아직은 대바닥을 얘기할 때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할 때는 됐고, 지수적으로는 조금 더 밀릴 수 있지만, 제가 한번 그걸 타진을 한번 해 볼게요. 저는 CPI만 보면, CPI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FOMC 금리 결정을 보면 대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월 달 금리 결정과 다음 주에 나오는 CPI에서 시장의 반응이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장담은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변동성 축소 시나리오 해가지고 제가 뭐 달러 환율서부터 몇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장도 뭐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쓰면 혹자들은 뭐 그죠? 그러면서 제가 하수들이라고 하겠지만 하면서 막 얘기할 때 여기서 장 밀릴 때 뭐 그냥 단순히 기술적 분석으로 9천까지 보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렇게 안 보고 저점을 살짝 깨고 반등이 나와도 나오지 않겠냐를 제가 9월 24일 날 얘기한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1890에서 11,700 근처까지 거의 1000이 올라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밀리는 거고, 이 밀리는 타이밍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고용지표, 그러니까 시장에 좋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용지표가 이제 시장에는 안 좋은 쪽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연말장으로 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없애버렸지만은 어쨌든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은 확실히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플러스 보다시피 지금 고용으로 인해서 오늘 지수가 15,500에서 12,700이면 거의 300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근데 CPI는 그거보다 파급력과 강력함이 2배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CPI 때는 나스닥이 한 500P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냥 순식간에. 그 2, 3분 사이에 500이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지금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해주느냐, 말 그대로 그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게 우리가 일종의 바닥을 잡을 때, 대바닥을 잡을 때 일종의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도 시켜주고 제가 생각하는 것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가끔가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켜주는데 제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변동성장에서 변곡점이라는 게 있는데, 변곡점이 뭐냐면 보세요. 변곡점이라는 건 말에 답이 있다고 했죠. 변곡점이라는 건 변동성이 심하게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 상승 추세 마무리의 변곡점이라고 할 때는 현금을 높이는 거고, 하락 추세 마무리의 변곡점에 들어갈 때는 주식 비중을 높이는 거고,
요 파생 얘기는 안 할게요. 여기는 주식하는 분들만 있다라고 보면. 자,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이 상승의 과정이었는지 하락의 과정이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주식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죠.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마지막에 주가의 변동성이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변곡점이 왔을 때 하락을 하고 있을 때는 주식 비중을 상향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점이 뭐냐?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CPI를 보고 장이 움직이는 걸 본 다음에 추세 파동으로 목표치를 잡고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하고 거기서 변동성이 생긴다면 그걸 매수 기회로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목표치가 되게 클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지금 얘기하긴 좀 그렇고 나중에 다음 주 금요일쯤에는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이거였다라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 대바닥 찾기 해가지고 제가 주로 얘기하는 건데 이건 책이 없는 거예요. 여기 뭐 책을 제가 썼던 건데 이거를 제가 출판을 안 한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이걸 보여드려도 돼요. 보세요. 주식시장의 대세 너무나 중요하다. 큰 악재는 대바닥에서 나오고 시장이 추세적인 하락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대바닥을 다진다. 지금이 딱 이 상황이죠. 자,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길면 반드시 대시세가 형성된다. 다시 말하면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대시세 후 조정은 급락조정.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급락조정이 왔지 않습니까? 과도한 급락조정 이후에는 V자형 급반등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과도한 조정이다라고 보인다면 급반등이 올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과도한 조정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아니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좋은 얘기가 아무것도 없죠.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자, 큰 악재는 대바닥에서 나오고 하고 일맥상통. 추세적인 하락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박스권을 그리면서 바닥을 다지는데 아직 박스권이 없었어. 그래서 여기 뭐 275, 조금 더 빠지면 뭐 요렇게도 빠질 수 있어요. 여기서 변동성을 주면서 박스권을 그린다. 그러면 그게 대바닥의 증상. 대바닥의 증상. 만약에 한 번 더 빠지면 추세 파동으로 빠지면 지금은 1, 2, 3, 4, 5로 할 때 15파 수준 정도 되거든요. 그럼 반등주가 한 파동이 더 남은 걸로 봤을 때는 뭐 조금 더 빠질 수는 있는데 요거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바닥이 나오려면 일단은 흔들어대는 게 커져야 된다. 그냥 항정없이 빠지지 않고 흔들어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대바닥을 따질 수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CPI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살짝 한번 전저점을 테스트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깰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드린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이제 이론적인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의 최대 단점은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으로 우리가 보면 강력한 주도주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도주의 부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력한 주도주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주도주의 부재. 최근에 보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급락이 나왔죠. 이 자체가 주식시장이 지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현대차, 기아차가 흐르면서 주식시장의 반등이 세게 나오는 걸 막아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주식시장이 추세적인 하락을 하고 바닥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강력한 주도주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 강력한 주도주의 역할을 해야 될 주식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그런 주식이어야 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는 반등이 나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는 안 빠지는 수준이고 나머지가 힘이 떨어지는 걸로 아직은 대바닥이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죠? 그렇지만 언제든지 그쪽이 반등이 이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지수가 반등이 나올 거고 추세적인 하락을 했기 때문에 되밀릴 거고 그럼 다시 밀리고 하는 과정이 한 2달 코스로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신호탄. 그럼 주식을 사야죠. 낙폭과대를 사야죠. 그죠? 그렇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돈을 함부로 많이 빠진 주식을 사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까 미래나노텍처럼 고점에 있는 주식을 사려고 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고 짧게 섹터에서 움직이는 주식으로 매매를 하면서 대바닥의 증상을 보세요.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지금 시장은 강력한 주도주의 부재, 자, 그 다음에 강력한 수급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강력한 수급의 변화는 외국인들 쪽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환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하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상태에 달러가 더 이상 강세를 못 가면 원화도 이제 안정권으로 갈 확률이 높죠. 그러면 현재 원화 상태에서 환율이 밀려 내려오는 그 퍼센테이지가 4% 이상으로 밀려 내려올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외국인들은 환차 이익을 위해서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가 대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변곡점이 지금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위치인데 하락 추세의 변곡점이라 매수 타진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주식시장의 강력한 주도주와 수급이 부재로 인해서 변동성을 그리면서 바닥을 다질 수 있으니 함부로 많이 빠진 주식이거나 고점에 있는 주식을 사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기다리고 있으면서 추이를 살펴보시면서 섹터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고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CPI가 나와서 지수가 이제 딱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 확정이 되면 그때는 이제 제가 지수 밴드를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변동성, 변곡점과 아하. 주식시장 대바닥에 관한 코멘트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이제 바닥을 이제 저런 식으로 만든다는 네, 얘기군요. 그렇죠.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어디가 바닥이야? 근데 그런 특징들을 좀 잡아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 자, 이런 시장의 얘기를 잘 파악해 두셔야 네. 그래야 지금 중요해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을 극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지 예. 보통 시장 얘기하면은 그 스트리밍 참여하시는 분이 줄어들거든요, 유튜브에. 근데 지금 전문가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늘어나고 고점 있어요. 찍었습니다. 네. 오늘 평소보다 100분 이상 더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야. 자, 아무쪼록 이종복 전문가께서 이렇게 최초 공개 필살 매트 던져주셨는데 네. 몸 이제 다 푸셨는데 예. 아쉽게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많은 분들께서 다 종목 그럴 시간 겁니다. 더 해드릴 수 있는 거 없어요? 제가 시장 얘기하고 종목 얘기 많이 하면 1000명도 찍을 수 있는데 다음 개편 때 저희 PD 분들한테 만들려고 좀 얘기를 해야겠어요. 자, 그리고 네. 오늘 좀 아쉬운 마음 갖고 계신 분들 다음 주에도 맞아요.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정말 멋지게 종목 진단과 함께 이 시장 얘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꼭 기대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오늘 1부와 2부 시간 너무너무 고생해 주신 진짜요. 예.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종복 전문가께는 저희가 인사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자, 잠깐 모여볼까요? 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점도 꼭 명심해 주세요. 이번 주와 마찬가지로 다음 주도 월요일을 또 대체 휴무일로 맞아요. 또 하루 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힘을 좀 더 모아서 다음 주도 힘을 같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